자,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인트가 이제 진정성일까요? 오늘은 진정성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도 하락했고 뉴욕 증시도 조정 나와주다 보니까 전일같이 이제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개별 섹터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OECD 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네. 지금 꼴찌라는 불명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또 이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출산 관련해서 약간 개별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의 약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한번 가져와서 한 38% 이상의 한번 수익을 챙겼던, 40% 가까운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삼성출판사는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용품과 유아의료를 공급하는 기업이지만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가치만 지금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출판사의 이제 아들이 더 핑크퐁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고 더 핑크퐁 컴퍼니의 또 이제 아기상어 이 플랫폼이 그 가치만 본다고 했을 때도 기업 가치가 한 1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신작인 베베핀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도 지금 8개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흥행 열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25개 언어와 그리고 6천여 편의 동요 그리고 동화 콘텐츠들을 제작돼서 여전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아기상어라는 어떤 이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음원 또 그리고 뭐 공연, 뭐 게임 사업까지 다반면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유튜브 조회수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같은 경우는 조회수 유튜브 1위를 넘어서요. 전 세계 그 유튜브 조회수 1위 넘었고 131억 뷰 그리고 누적 조회수만 본다고 했을 땐 700억 뷰를 이제 본 상태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의 이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의 열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3월 달에 이제 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뭐 5천만 원 준다, 1억 준다라고 해서 이게 저출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핀셋으로 특단의 조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게 이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이 전면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각 기업들도 또 이제 많이 동참을 촉구를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월 달에 이제 고강도의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밝혔던 만큼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고심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릴 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셋째를 출산을 하면은 뭐 2년 동안 카니발을 대여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2년 대여요? 동안 24개월 동안 대여를 해준다. 대여? 바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기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반복되는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더 핑크퐁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거의 한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시총에 거의 추월하거나 또 엇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삼성출판사는 유아용 또 이제 출판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의대 직원 관련해서 전일 또 교육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또 이제 관련해서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일반 교육 관련 종목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삼성출판사가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시장의 전체적인 주도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좀 조정에 나와줬을 때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수가 자체는 종가였던 24,6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2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삼성출판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출판사의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김준호 매니저님, 네.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최근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급보다는 이슈를 더 강하게 보시는 거죠? 네, 수급보다 이슈를 더 강하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시세가 많이 분출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다시 조정이 나와주면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수급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재료와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삼성출판사를 가지고 V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들로 좀 묶어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대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넣어봤고요. 제가 예전에 김준호 매니저와 코너를 한번 진행했었을 때 저출생 관련주 할 때 캐리소프트를 상당히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많이 좀 소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넣을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 해서 캐리소프트 가져와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출산 관련된 이 테마가 사실 뭐 신선한 테마는 아니지만 선거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그쵸, 겹쳐 있잖아요. 정책.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이제 공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관련된 뭐 요걸 이제 직급을 또 상향하는 그런 이제 발표도 좀 네.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얼핏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또 종목들도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세 종목 중에 저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테마는 또 테마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뭐 핑크퐁 이제 아기상어 이게 저출산 정책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특히 아가방 컴퍼니도 이게 이제 기저귀 만들고 뭐 유아용품 만들고 네. 이제 이러는데 그게 과연 저출산 정책하고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관련성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테마는 사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테마 섹터에 딱 엮여 있고 얼마나 수급이 이제 강하게 시세가 붙어 가냐, 있는가 가냐. 요걸 예. 이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 있고 차트 추세도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제 아주 이쁘게 또 늘림목을 잘 만들고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잘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갭을 살짝 좀 띄워가지고 7,000원을 한번 뚫어버리면은 아주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 특히 유아 정책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정책 테마 탑픽 종목으로는 저는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는 테마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이야기 좋고요.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매니저는 진정성을 포기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성인가요? 네. 네. 사실 이제 직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희망사항을 담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삼성이 이제 계속 좀 이슈에서 좀 뒤처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 위기론, 삼성 반도체 위기론에 대한 걸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복해야죠. 이게 이제 모든 게 또 타이밍인 게 엔비디아 주가가 좀 잘 나갈 때 이런 이슈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이게 이미 창설된 게 뭐 어제 창설된 게 아니고 창설된 거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어제 맞아요. 발표가 된 건데 네. 이게 타이밍이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약간 좀 네. 김이 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슈의 중심에 서 있지 못했었다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못 올랐던 종목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코아시아 같은 네, 이런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받으면 준비를 좋겠다. 좀 해봤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뭐 삼성양 대표적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 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다행히 시간에 어제 시세를 보면 이 종목들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슈가 강하게 부각돼가지고 이미 시간에서 다 급등해버리고 갭상승 출발해버리면 접근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이런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뭐 국내를 좀 대표하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특히 이제 TSMC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제 파트너로서 이름을 날렸던 기업이에요.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8개밖에 없었던 이제 VCA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AD 테크놀로지였는데 이런 기득권을 이제 포기를 하고
TSMC와의 어떤 거래 관계를 이제 포기를 하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국내 이제 또 밸류 체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제 3나노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이제 컨트롤러 IC 비중이 한 70% 정도니까 어쨌든 AI 반도체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비전 프로에 탑재될 뭔가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하면 딱 그 칩에 맞는 IP를 이제 가지고 반도체 칩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AD 테크놀로지, 이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오늘 저희가 이제 서두에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렸던 AGI와 관련된 이슈. 어쨌든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두렵긴 하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어떤 기술 트렌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스트롱 AI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 기술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제 메모리를 뛰어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범용에서 쓸 수 있는 이 AI 칩, AGI 칩 개발하는데 모든 이제 IT 기업들이 또 혈안이 좀 되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가 또 삼성전자와의 또 협력 관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가온칩스가 실총 1조를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또 또 다른 코너 시간에서도 아마 좀 다뤄질 것 같은데 어제 또 삼성전자가 막 원팀 얘기를 했거든요. 네. HBM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 패키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뭘 하든 간에 같이 동행하는 기업이 네.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종가 근처 이제 3만 원 정도. 오늘 만약에 시장이 이제 조금 개파락 출발해 가지고 눌림목 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3만 원 정도 구간을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나왔고요.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여기가 TSMC 레퍼런스가 있는데 삼성하고 국내를 선택했다라는 네. 거죠. 저는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좀 맞아요. 생각도 들고 네. 이게 뭐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하나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 하나로 돌아온 것도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반갑긴 하면 저 정말 뭐 아시는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이글스 거의 20년 이상 팬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류현진 선수가 컴백하는 거 저는 정말 반가운데 사실 이제 마지막 불꽃을 한번 좀 태워주고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정말 수술, 힘든 수술, 토미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잘 했는데 그걸 이제 좀 실력을 뽐내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컴백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구속도 지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TSMC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거죠. 사실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삼성전자가 TSMC의 경쟁, 파운드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4, 5년 동안에 완전 우주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TSMC는 압도적인 지금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내에도 이런 AI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의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낼 거라고 봐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또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빛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팬이셨던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김용민 이제 진짜 찐 남자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거의 보살이에요. 자,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V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넣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코아시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코아시아 넣어봤고요. 당연히 가온칩스도 넣어봤습니다. 어디를 선택해 주시나요? 당연히 제가 아까 이제 탑픽 쪽 키워드에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아시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의 지금 AGI 또 이제 범용 인공지능 칩 관련된 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코아시아가
제 생각으로 현 시점에서는 네, 가장 이제 삼성전자 AGI 관련된 가장 이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뭐 엑소노스 칩 관련해서 코아시아 넥셀과 직접 이제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코아시아가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와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차세대 반도체 네. 칩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가치까지 같이 부각된다고 했을 땐 그래도 코아시아의 역할이 이번에는 좀 강하지 않을까. 근데 코아시아가 퓨어한 디자인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그룹이에요. 그룹주였고 그 안에서 아까 코아시아 세미는 퓨어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맞고 그리고 코아시아 넥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칩 아까 많은 이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핵심 반도체 칩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오히려 이제 코아시아가 자회사로. 이번만큼은 좀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다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아시아 그룹주고 지금 뭐 거의 20여 개 가까운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온 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큼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완성차 3위 업체에도 턴키 방식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 엑시노스 칩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25년째 같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이번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AGI 관련된 칩 개발 소식에는 그래도 코아시아가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아시아를 또 선택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의 한발 김준호 매니저 삼성출판사 김영 매니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